분산 투자. 왜 사람들은 한 바구니에 달걀을 모두 담지 말라고 할까? 이 짧은 속담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듣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인생 전체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든 이미 경제활동을 오래 해온 사람이든 분산 투자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자산 관리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두느냐가 미래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분산 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반대로 집중 투자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돈 전부를 단 하나의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주식이 오르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급락하면 내 자산도 순식간에 줄어듭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기업 주식이 거품처럼 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한 종목에만 올인했다가 거품이 꺼지자 순식간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반대로 그 시기에 주식뿐 아니라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도 일부를 나누어 뒀던 사람들은 훨씬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분산 투자의 힘입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기회를 넓혀줍니다. 자산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주식이 오를 수 있고 내일은 환율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채권이 안전하다가도 금리가 변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은 오랫동안 잠잠하다가 위기가 오면 갑자기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자산마다 움직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흔들릴 때 다른 쪽이 받쳐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것을 투자에서는 상관관계라고 부르는데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함께 가져가면 전체 자산의 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자산 그래프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게 아니라 잔잔한 파도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회초년생이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전부를 국내 주식에 넣는 대신 500만 원은 국내 주식, 200만 원은 해외 주식, 200만 원은 채권, 100만 원은 금 같은 안전자산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국내 증시가 흔들려도 해외 주식이나 채권이 버텨줄 수 있고 만약 세계적인 위기가 오더라도 금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나누어 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산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군데에 나눈다가 전부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내가 투자를 왜 하는지, 단기 자금을 모으는 건지, 10년 뒤 집을 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은퇴 준비인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 대체자산금, 부동산, 원자재 등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리밸런싱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서 처음 설정한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다시 비율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에요. 예를 들어 주식 비중이 너무 커졌다면 일부를 팔고 채권을 사는 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하면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장점은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증명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은 폭락했지만 금과 일부 채권은 오히려 가치가 올라 손실을 줄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주식은 급락했지만 이후 채권과 금 그리고 일부 기술주가 빠르게 회복하며 분산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를 줄여줬습니다. 반면 특정 종목에 올인한 사람들은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처럼 분산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크게 주진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자산을 키워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사회 초년생이 특히 분산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자산 규모가 크지 않고 투자 경험도 적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패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소액이라도 ETF 같은 상품을 활용하면 손쉽게 분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를 사면 한국 대표 기업 200개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고 S&P 500 ETF를 사면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나 금 ETF까지 활용하면
더욱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나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은 종목에 나누면 관리가 힘들어지고 수익도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나누는 겁니다. 보통 주식, 채권, 금, 현금을 기본 축으로 두고 여기에 부동산이나 대체 자산을 일부 더하는 식으로 설계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분산 투자는 단기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리는 전략이에요. 따라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바란다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분산 투자는 경제 공부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작조차 어렵고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원리를 이해하고 작은 금액부터 실천해 본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분산 투자의 힘을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분산 투자를 꾸준히 했다면 10년 뒤에는 단순 저축보다 훨씬 큰 자산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복리 효과와 함께 분산 효과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분산 투자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철학이자 습관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한 곳에만 몰려있는 돈이 있다면 최소 2-3가지 자산으로 나누어 분산하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미래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경제를 쉽게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여러분이 실천 중인 분산 투자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